일어나 라면 만두국으로 아침을 먹고 차에 짐을 옮겨 실었다. 9시경 주인 부부의 배웅을 받으며 불가리아 국경으로 출발. 날씨는 화창하고 도로 사정도 좋다. 오랜만에 장거리 이동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음악을 들으며 113km를 달려 델체보 국경에 도착했다. 델체보 국경은 규모가 작았고 직원들도 몇 명뿐이다. 간단히 북마케도니아 출국장을 통과하고 불가리아 입국장에서 의기양양하게 PCR 검사서를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좋았다. 그러나 이후 엄청난 고초를 겪었고 결국 180km 떨어진 데르바르 국경으로 가서 겨우 불가리아에 입국하고 차박하게 되었다. 다음날 불가리아 대표 관광지인 릴라 수도원으로 이동했는데 어제 우리가 겪은 고초의 전말은 이렇다. 어제 델체보 국경 불가리아 입국장에서 직원 3명이 한국차 입국은 처음 다루어 보는지 서류를 가지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고 전화로 문의도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리고 모두 해결되었는지 돌아와서는 최종적으로 차량 보험인 그린카드를 보자고 했는데 악몽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당연히 이곳에서 그린카드를 구입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이곳은 규모가 작아 그린카드를 판매하는 데가 없다고 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되물으니 다시 북마케니아로 돌아가 규모가 큰 데베바르 국경으로 이동하여 통과하라고 했다. 이런 젠장. 외국 차량을 통과시키려면 차량 보험도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어야지. 그런 준비도 없이 입국 도장을 찍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답답하여 항의하니 보험 가입은 자기들과 상관없고 보험 가입 서류 검사만이 자기들 일이라고 딱 선을 그어버렸다. 이미 불가리아 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에 다시 불가리아 출국, 북마케도니아 입국, 북마케도니아 출국, 불가리아 입국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더구나 북마케도니아 재입국에는 그린카드를 요구할 것이니 50유로를 주고 최소 2주간의 보험에 또 들어야 한다. 쉽게 요약하면 50유로를 갖다 버리면서 출입국 절차를 다시 밟아 180km를 이동하여 다시 출입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이건 너무한 일이라며 계속 투덜거리며 버티고 있으니 나이가 많은 직원이 다른 방법을 제안한다. 차는 국경에 세워놓고 택시를 불러 인근 도시 블라고 에브그라드에 가서 보험을 가입하고 와서 국경을 통과하라는 것이다. 택시 비용이 25유로 든다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좋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다. 한참 후에 택시가 와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블라고에브그라드로 보험 사무소를 찾았는데 가는 곳마다 일요일이라 문을 닫았다며 결국 허탕을 치고 국경으로 돌아왔다. 보험 가입이 목적이니 미리 전화해보라고 부탁했는데 이놈의 택시기사가 사전 약속도 없이 돌아다니며 2시간을 허비했으니 화가 났다. 그래서 택시비를 줄 수 없다고 하니 기사도 할 말이 없는지 포기하고 돌아갔다. 시간만 허비하고 다시 불가리아 출국, 차보험 50유로 낭비, 북마케도니아 입국, 180여 킬로미터를 둘러 데베바르 국경으로 이동, 북마케도니아 출국, 보험을 들어 불가리아에 입국하여 국경 도시 큐스텐딜에서 차박했다. 만약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같은 큰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1000km 이상씩 둘러가야 하는데 영토가 작은 북마케도니아에서 당하는 일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르기로 했다. 불가리아 그린카드는 최소 1개월이 120유로이고 3개월이 180유로로 별 차이가 없어 그냥 3개월짜리로 들었다. 여권을 보니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6개의 도장이 찍혀 있다. 하루에 출입국 도장 6개를 받아보기는 또 처음이다. 릴라 수도원은 927년 이반 릴스키에 의해 설립되었다.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는 불가리아 국민들의 문화적, 정신적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14세기 말에 일어난 오스만 제국의 불가리아 침공으로 인해 수도원은 폐허가 되었고
15세기 중반에야 재건되었다. 이후 1833년에는 화재로 인해 파괴되었으나 불가리아 국민의 성금으로 재건되었고 1983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한다. 릴라 산맥의 고지대는 가을 단풍으로 예쁘게 물들었고 깊은 산속의 거대한 수도원은 강한 인상을 심어준다. 릴라 수도원의 흑백을 번갈아 칠한 말굽 모양의 기둥들이 마치 이슬람 모스크를 연상케 한다. 수도사들로 득실됐을 수많은 방이 아침 고요 속에 조용하다. 몇 명의 관광객들과 함께 아름다운 수도원 건물에 사진을 많이 찍었다. 수많은 성인이 그려진 예배당 내부는 사진 촬영 금지지만 살짝 몇 장을 찍었다. 릴라 수도원 구경을 마치고 소피아로 이동했다. 구글 내비가 고속도로로 안내하여 잘 달렸는데 살짝 걱정도 되었다. 불가리아는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받는 시스템이 아니고 비내를 사서 고속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구글 내비에 유료도로 회피를 설정했는데도 고속도로로 안내하니 비내가 없는 우리는 걸리면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한다. 연례시경 소피아 시내로 들어서 대형마트 옆에 주차했다. 그리고 마트에 조리된 음식을 사서 점심을 먹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쉬었다. 15시경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대성당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주차 요원에게 사레바 2,800원을 주고 2시간 주차권을 사서 주차하고 시내 투어에 나섰다. 알렉산드로 네프스키 대성당은 러시아 티르크 전쟁 당시에 불가리아의 해방을 위해 참전한 러시아 군인 20여만 명을 기리기 위해 1882년에 착공되어 1912년에 완공되었다. 성당의 명칭은 러시아의 국민적 영웅인 알렉산드르 넵스키에서 유래되었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성사바 대성당에 이어 발칸 반도에서 두 번째로 큰 대성당이라고 한다. 거대한 대성당은 채색이 벗겨진 부분이 많아 다소 낡아 보였지만 내부의 돔과 성화들은 화려하고 웅장했다. 길 건너편에 무명용사를 기리는 꺼지지 않은 불도 있었다. 거리에는 옛 소련식 건물과 공산주의 시절의 유물로 보이는 동상들이 많이 보인다. 한참을 걸어가니 근위병 2명이 지키고 있는 대통령궁이 나타났고 대통령궁 바로 뒤편이 성조지 로툰다 교회다. 이 교회는 콘스탄틴 대제 통치 기간인 6세기에 지어졌는데 지하 교회의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도시 이름이 된 성소피아 동상에서 좌회전하면 소피아 중심거리인 비토 사거리가 나온다. 보행자 전용 도로에 수많은 레스토랑, 카페, 기념품 가게가 1km가 넘게 이어지고 많은 사람으로 붐볐다. 대부분 젊은이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레스토랑 실내에도 코로나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어울려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다. 우리는 걱정이 되어 실내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거리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쉬다가 비토 사거리가 끝나는 곳까지 걸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반대편 거리를 걸어서 바냐바시 모스크와 소피아 중앙시장을 구경했다. 중앙시장은 오후 시간이라 그런지 문을 닫은 가게가 많아 썰렁했다.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오니 정확하게 2시간이 지났다. 차를 타고 한 식당 컵앤롤 앞에 어렵게 주차를 하니 벌써 주인은 어두웠다. 식당은 2층으로 제법 컸고 1층에 한국 식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주인이 한국인 부부였다. 50대 초반의 김 사장님과 부인 헬렌의 강 씨가 반갑게 맞아준다. 오랜만에 한국말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으로 저녁을 먹었는데 제대로 한국 맛이고 양도 푸짐하여 맛있게 포식했다. 그리고 된장과 고추장, 참기름 등 양념과 라면, 국수, 새우깡, 도토리묵가루, 짜장가루, 당면을 구입했다. 김 사장님 부부가 운영하는 한식당은 손님의 대부분이 현지인들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불가리아 사람들이 한식을 좋아하여 장사가 잘 된다고 한다. 김 사장님 부부가 우리 여행 이야기를 듣더니 차에서 자지 말고 자기 집에 방이 넉넉하다며 초대를 한다. 몇 번이나 사양을 했는데 불가리아에 여행 온 많은 한국인이 자기 집을 거쳐갔다며 무조건 가자고 하여 결국 신세를 졌다. 김 사장님 집은 월세가 1,000유로라고 하는데 복층 구조의 아파트에 방이 6개, 화장실이 3개, 넓은 거실과 부엌 등 규모가 상당하다. 김 사장님 아파트에서 잘 쉬고 다음날 식당에서 쌀국수와 속꼬리찜도 대접받았으며 강 여사님의 소개로 치과에서 사자의 이도 치료받았다. 하루 더 자고 가라고 붙드는 김 사장님 부부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독일계 슈퍼마켓 카우프랜드로 이동하여 차박했다.